반갑습니다. 저번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제 얼굴을 한 번은 보셨을 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종결짓지 못한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용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행위, 주체, 개인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가 개개인 모두에게 너무도 귀하게 이제 다루어지지만, 고대라든가 과거 근대사회가 성립되기 전만 하더라도, 중세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의 존재는 개인 자체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집단 속의 그 집단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 집의 아이다,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사람이다, 이런 식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취미나 능력이나 소질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것이 근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주체로서 성립되는 그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개인은 누구와 섞이지 않는, 오직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어떤 한 개체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 아이가 아니라 저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유경태는 축구를 좋아한다, 유경태는 예술에 관심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위예술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에는 집단적으로 왜 그런 걸 관심을 가져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유경태는 예술 중에서 행위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그에게만 속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개인은 그런 시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은 아마도 다소 독특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행위는 그 안에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질과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 소질과 적성과 능력이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에 펼치고자 할 때 상담에서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소질과 능력과 적성을 가진 이 행동을 외부로 펼쳐가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주체라고 하는데, 그런 소질과 능력과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느냐면은 주체로서 펼치는데, 이 주체로서 펼친다라는 말은 그 주체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체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능동적이지 않으면 그 행위가 행위자의 소질과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체 그에게만 속하는 소질과 능력과 적성을 주체로서, 즉 자유와 능동적으로 외부 세계에 실현해 가고자 하는 그 개인을 우리는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개념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근대 철학을 연 아버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고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이야기치료 이론에서는 원리로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상담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에 적용하는지 이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